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보석입니다. 저자 이승규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제보석 감정사입니다. 그리고 그 롯데 면세점에서 그 직장생활 제가 32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롯데 면세점에서 보냈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글로벌 기업의 그 한국 지사장 도전을 해서 그 최고가 보석을 취급하는 그 그라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신라 호텔에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초대 사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갈 때 보시면은 그 공항에 그 듀프리라고 세계 1등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제가 초대 사장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천에 있는 중기업 면세점 그게 부사장으로 제가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호텔 리어로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서는 제가 그 프런트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했지만 그 호텔에서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 관리직이 아니라 그 프런트에서 고객 그 접객 서비스를 했고, 롯데 면세점에 가서는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품을 소싱하는 MD도 했고, 또 롯데 면세점에서 그 세계적인 보석을 취급을 해서 그때 그 국제보석 감정사 자격증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 토플을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90년도에 그 늦가기로 국제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따고 와서 이제 보석 업무를 취급을 했죠. 그리고 롯데 면세점에서 마케팅 임원이 돼가지고 그때 지금 카카오톡이 얼마나 그 대한민국의 큰 화두입니까? 그때 2010년도에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갖고 카카오톡과 기업 최초로 그 마케팅 제휴해서 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그 고객 있잖아요. 고객을 롯데 면세점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해외 이렇게 여행 가실 때 보면은 그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사 고객을 이제 롯데로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롯데가 그 당시에 그 B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연예인을 썼거든요. 그래서 B를 통해서 50억을 잡아라 그 마케팅에서 고객을 많이 이제 제가 롯데로 유치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에 가서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면세점을 하다가 그 로컬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로컬이 굉장히 세금 구조가 복잡합니다. 하여튼 그때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 세금 구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면세점 사람이지만은 로컬에 가서 그 로컬 보석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 공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등 면세점이 들어왔을 때 그 거기서 그 오픈부터 그 인허가까지 모든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 중견 면세점에 가서는 참 제가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인터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그 편한 자리만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견 면세점에서 가보니까 그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견 기업은 그게 아니라 사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험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퇴직을 이제 코앞에 두고 누구나 다 이제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좀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어차피 그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나서 또 일부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또 어느 분은 또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니까 뭐 체중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과거에 하던 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내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세상의 그 트렌드를 내가 좀 파악을 해서 내가 미리 대처를 하면은 그래도 불안감이 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기업은 이제 일반 직원은 그런 게 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을 받아서 이제 몇 년치를 주는데 뭐 사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그 대기업 임원은 뭐 그런 배려라기보다 그 임원 기간을 끝나면 그때 받는 그 퇴직금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사한 게 그 대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롯데 면세점은 그 당시에 그만두고 나면은 이제 2년치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받던 그 급여의 한 3, 40%, 한 3, 400 정도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은 뭐 제가 그 새로운 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큰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 중견 면세점에서 제가 4년간 이제 마지막 근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저한테 뭐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근무한 그 기간에 4년을 근무했으니까 제가 그 당시 한 2억 정도 받았는데 한 7, 8천만 원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뒀지만 그래도 그 억대 연봉을 제가 한 2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를 한 8년간 받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큰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직장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그게 그 퇴직금도 누진제 아닙니까? 그래서 퇴직금이 좀 많아지는데 저는 이제 롯데 면세점에서 임원을 하고 3년 차에 제가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년 차부터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직장에 오래 있던 사람보다는 제가 이제 그 퇴직금을 많이 받지 못했죠. 그래서 한번 그 그만둘 때마다 이제 퇴직금이 1년을 주는 거니까 내가 월 급여에. 그래서 이제 토탈로 했을 때 제가 실제로 퇴직금 받은 거는 한 1억 한 5천 정도 됐을까? 그렇게 이제 받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퇴직을 하고 나서 그 큰 금액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평상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 그 내가 평상시에 그 쓸 걸 덜 쓰고 내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비록 이제 급여를 받는 이제 봉급쟁이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급여가 또박또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은 아니더라도 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어느 기간이 되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재테크할 수 있는 그 임대업을 통해서 제가 첫 달에 이렇게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급여가 들어온 게 임대료가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이 그 작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온몸으로 경험해서 내가 노력과 땀으로 그렇게 얻은 수익 아닙니까? 그 직장에는 내가 한꺼번에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전략을 하고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런 작은 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네.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네.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네.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은퇴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네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